마음에 귀 기울입니다. 너와 나의 공감 이야기. 공감복지 라디오. 네, 임주연의 아름다운 동행,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에 공감하는 시간, 공감복지 인물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설날을 맞아서 설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설날 같은 명절에는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두 모이다 보니까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오수향 심리소통 전문가와 함께 설 명절 소통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HO 대하심리연구소 오수향 소장님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말과 글로 사람과 마음을 연결하는 심리소통 전문가 오수영입니다. 네. 그 설 명절에는 유독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한다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이렇게 설 명절에 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이 설 명절 모임은 이게 무슨 말을 할지보다 어떤 마음으로 말을 건넬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하거든요. 이게 명절에는 사실 오랜만에 만난다라는 이유로 상대의 지금 마음보다는 과거의 역할과 그리고 기대부터 묻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너 아직도 혼자냐? 뭐 요즘 일은 잘 돼가냐?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말들이 사실 그냥 묻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렇지만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관심이 아니라 평가로 남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말의 방향을 이렇게 바꿔보는 거죠.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진짜 반갑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진짜 궁금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보는 겁니다. 2026년도가 적토마의 해인데요. 그 경주마처럼 우리가 이제 2025년도 이렇게 달려온 우리 모두에게 이제 설날은 성과를 말하는 날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건네는 날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은 대화를 잘하는 기술보다 존중의 마음을 먼저 꺼내 보신다면 이 설 명절이 좀 대화가 훈훈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반갑다. 이렇게 몇 번 연습을 하고 그리고 요즘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 이런 연습을 하고 좀 막상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거든요. 네. 그 우리가 이제 사실 명절 갈등을 보면은 늘 비슷한 말들 속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왜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네, 이게 대부분의 이 갈등이라는 게 이런 말에서 시작되거든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네. 이런 말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말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또 들으면 배려처럼 들리지만 상대방한테는 굉장히 이게 부담으로 남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 제가 이 상담 현장에서 이런 말 정말 많이 듣게 되는데요. 다 네가 힘들까 봐 엄마가 하는 말이다. 다 네가 힘들까 봐 아버지가 하는 말이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이 말이 때로는 그 전혀 위로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보다 말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관계가 더 달라질 수 있거든요. 힘들면 언제든 엄마한테 얘기해라.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아버지가 다 도와줄게. 아. 이렇게 조언을 앞세우기보다는 공감을 먼저 해주고 도움의 의사를 먼저 전하는 말, 그게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살리고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는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네. 딸아이한테 뭐 잔소리하다가 "야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라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짜증을 더 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 부모님 네. 입장에서는 다 너 위해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네네. 말을 전하기 쉬운데 이렇게 상대방은 그 말이 이렇게 온전히 그 따뜻하게 다 들리지 않는 거죠. 전혀 위로를 들리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설 명절에 꼭 피해야 할 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명절만 되면 명절에 이런 말은 조심하세요. 저도 이런 인터뷰도 많이 하게 되고 이제 글을 또 칼럼으로 연재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네. 명절에 가장 조심해야 할 말의 핵심은 바로 비교입니다. 특히 이런 말이 그런 거죠. "네 동생은 지금 벌써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애도 있다." 뭐 이런 말들. 네. 이런 말들은 사실 뭐
다 너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라는 뜻에서 건네는 경우가 많지만 이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의 삶을 이렇게 평가받는 말로 남기 쉽거든요. 근데 또 이게 또 부모 입장이 돼서 보면 이런 말을 또 안 하기도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말을 확 바꾸자는 게 아니라 말의 방향을 조금만 바꿔보자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우리 그 커뮤니케이션에서 yes and 화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생각도 이해가 된다. 그래서 네 생각이 그렇다 보니까 이 부모 입장에선 걱정이 되는 마음이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이제 비교가 아니라 관심으로 들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명절은 뭐 가타부타 이렇게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각자의 삶을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의 전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 각자를 인정해 주는 거. 네. 네. 이제 명절이면은 사실 좀 어른들 말씀도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인제 이게 배려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네. 있잖아요. 그럴 네. 때면은 '내가 정말 어디까지 맞춰야 하나.' 이렇게 고민된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어른들 입장에서는 어른들 말을 들어야지 음. 이렇게 그 이제 말을 전달하기가 쉬운데 명절에 이런 말을 이제 들을 때가 있죠. "그 나이에 너 아직도 그 일하고 있냐? 아직도 뭐 지금도 뭐 알바하고 있냐?" 뭐 이런 경우가 있죠. 근데 이럴 네. 때 목소리를 뭐 이렇게 내 입장에서 높이거나 막 따지고 들 필요는 없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해 보는 거죠. 사실 요즘 직장 구하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은 직장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제가 지금은 알바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일이 제게 좀 도움이 되기도 하고 일단은 이 일에 좀 성실히 임하면서 다음 직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뭐랄까요? 이게 변명처럼 들리지 않으면서도 내 상황은 충분히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존중은 관계를 깨지 않으면서 이 내 상황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거거든요. 막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해 주되 네네. 관계는 깨지 않으면서 내 상황을 분명히 전달하는 거,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은 인제 어른들 세대에서 저도 인제 네. 쪼끔 어른 입장인데 네. 아무래도 이게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 좀 이해하고 말을 잘 건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요즘 이 MZ 세대라 그러잖아요. 이 네. 젊은 세대 분들은 가르침보다 관심에 먼저 반응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명절 그 모임 자리에서 굳이 뭐 나 때는 말이지, 이모 때는 말이지, 뭐 음. 삼촌 때는 말이지 이렇게 인생 이야기부터 꺼낼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전해보는 거예요. 요즘 뭐 조카야, 뭐 요즘 뭐 두쫑쿠? 그 두바이 쫀득 쿠키 그게 그렇게 유행이라 그러던데 너도 먹어봤냐? 그게 무슨 맛이길래 그렇게 다들 좋아하는 거야? 삼촌도 이모도 진짜 너무 궁금하다. 그게 무슨 맛인지. 야, 다음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먹어볼까? 이모가 한번 이거 사다 줘볼까? 이렇게 말을 건네게 되면 이건 훈계도 아니고 비교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네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내가 알고 싶다. 이런 순수한 관심의 표현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명절 대화는 말을 뭐 내가 좀 더 살았다고 말을 가르치려 들기보다는 그런 말을 끊고 관심을 건넬 때 이 대화가 훈훈해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요즘 젊은 세대들이 뭐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심이 있는 거를 쪼끔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네, 이런 말도 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네. 미리 좀 서칭을 해 보시고 네. 어떤 게 젊은 음. 세대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더라 이렇게 미리 알아보시고 음. 난 다음에 말을 건네보면 어떨까 음. 싶습니다. 근데 인제 만약에 내가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말실수를 그럴 때 했어요. 있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미 상처를 준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상처 준 말에 대해서 어떻게 수습을 좀 해야 될까요? 네. 명절에 말실수를 했다라고 음. 한다면 아무리 그 상대가 어리더라도 일단 사과를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과는 근데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설명을 막 덧붙일수록 이게 말이 좀 변명처럼 들릴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짧고 솔직하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아, 이모가 아까 진짜 그 말은 안 했어야 됐는데 미안해." 음. 그리
있고 뭐 삼촌 입장에서 만약에 조카에게 좀 하지 말았어야 되는 말을 했다. 그러면 아우 삼촌이 아까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사과한다. 이렇게 사과를 간단하게 표명을 하고 그리고 후회를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말 대신에 이게 뭐 사과 뭐 혹은 뭐 과일을 이렇게 하나 슬쩍 건네면서 이거 음. 뭐 사과 좀 먹어봐 되게 달더라 뭐 이렇게 네. 일종의 보상, 일종의 관계 회복을 음.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덧붙여서 그 짧게 또 재발 방지 의사를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뭐 앞으로는 뭐 좀 삼촌이 생각 좀 하고 말할게. 뭐 이모가 앞으로는 네. 생각하고 말할게. 이런 식으로요. 네. 이렇게 이 짧은 한마디와 작은 행동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변명처럼 길게 설명하게 되면 상대가 더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과 행동 이렇게 한 세트만 있어도 마음이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하는 사과는 말을 막 되게 유창하게 잘해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시 잇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대화를 막 하다 보면은 네. 왠지 모르게 이제 뒤로 갈수록 불편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때 좀 이렇게 부드럽게 어떻게 빠져나오는 방법을 좀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명절에 대화가 점점 불편해질 때가 있죠. 근데 그럴 땐 대화를 부드럽게 전환하는 것도 기술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화제의 전환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제의 전환하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쭉 이제 삼촌 얘기를 쭉 듣다가 이모 얘기를 쭉 네. 듣다가 배고프다. 이제 우리 밥 때 되지 않았냐? 이제 밥 같이 먹을까? 뭐라든지 아까 저기 뭐 단감 보니까 뭐 단감이 엄청 달아 보이더라. 단감 우리 같이 깎아 먹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건네보는 거죠. 음. 이런 말들은 뭐 회피가 아니라 일단 분위기 전환, 분위기를 네. 살리면서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거든요. 너무 딱 매몰차게 했던 얘기 또 하고 아우 이모 아까 그 얘기 했잖아 이러면 서로 관계가 불편해지게 되니까 이제 모든 네. 대화를 지금 딱 다 끝내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명절에는 이게 잠시 멈추거나 그러니까 화제를 바꿀 줄 아는 말이 이제 가장 좀 지혜로운 대화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무엇보다 이제 아이들이 있는 명절 자리에서는 어른들의 네. 말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아이들 앞에서 특히 조심해야 하는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아이들이 있는 명절 자리에서는 어른들의 말이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이게 말의 내용을 딱 배우기보다 이 말하는 방식을 배우거든요. 특히 막 예의 없는 말, 막 이렇게 또 그 부모님들이 늘 아이가 있는 줄도 모르고 늘 뭐 옆집에 누구는 뭐 어떻다더라, 뭐 네. 이렇다더라, 이렇게 뒷담화하는 분들, 네네. 비교하는 분들, 그리고 늘 막 이렇게 늘 이게 욕설을 말끝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말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네 동생은 벌써 이거 뭐 하고도 남더라, 뭐 한 번만 가르치면 다 잘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말이 정말 안 좋은 말이거든요. 아이들은 부모와 어른의 거울이니까요. 뭐 대신 이렇게 뭐 말해보는 겁니다. 아우 땡땡이는 아유 이거 진짜 잘하네. 아유 블록하기 이거 진짜 블록 맞추기 너무 어려운데 이거 너무 잘하네. 아우 되게 멋지다. 너무 잘한다. 아우 나중에 이 정도로 블록 잘 맞추는 거 보니까 나중에 너무 아우 건축 설계사 되고 또 남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작은 칭찬 한마디, 뭐 네. 인정해주는 한마디가 아이에게 말을 사용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특별히 또 친지들이 이렇게 여럿이 함께 있는 명절에는 아이에게 이 말의 방식과 그리고 마음을 보여주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특별히 좀 이렇게 어른들 많은 자리에서 칭찬을 해주게 되면 아이의 자존감도 더 올라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칭찬은 고래도 춤추고 한다고 사실 맞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칭찬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네, 특별히 또 사람들 많은 데서 칭찬을 주면 네. 그 칭찬의 효과가 배가 그러니까. 되거든요. 네. 자, 이번에는 혼자 지내는 분들 계시잖아요, 설명절을. 네. 사실 그런 분들은 설명절이 더 외롭고 힘들게 느껴진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을 해 주신다면은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네. 혼자 지내는 분들에게는 이 설 명절이 뭐 때로 외롭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이 혼자 산다라는 게 또 어떤 면에서는 뭐 부족하다 뭐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다른 형태의 삶인 거죠. 그 혼자 지내다 보면 또 나름 시간을 또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또 하고 싶은 걸 집중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거든요. 명절에 이런 말 들을 수 있죠. 뭐 "혼자 있으니까 너 외롭지 않냐?" 뭐 이런 말들. 네,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챙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혼자 지내면서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는 게 좋다. 내가 음. 혼자 지냈을 때 좋은 음. 점이 뭔가 하고 이렇게 네. 돌이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뇌가 리프레시 된다라는 연구 자료가 음. 있거든요. 네네. 또 혼자 보내는 시간이 오히려 나를 돌아보는 기회가 된다. 뭐 이렇게 마음을 한번 챙겨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명절 때 뭐 부모님을 뵙거나 이런 뭐 기본적인 자리 참석은 하고 또 남은 연휴는 자기만의 자신만의 방식으로 즐기면 되는 겁니다. 영화도 보고 또 맛있는 것도 해 먹고 또 좋아하는 음악도 들으면서 뭐 잠깐 산책도 해 보고요. 이렇게 작은 즐거움과 그 휴식을 스스로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절은 남과 비교하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 좀 자기를 잘 돌아보고 마음을 챙기는 시간으로 생각하면 훨씬 좀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설 명절에 소통이 힘든 분들에게 힘이 되는 한 말씀을 남겨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설 명절은 무슨 말을 할지보다 '어떤 마음으로 내가 말을 건넬까.'를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이 그 남긴 그 느낌? 그게 더 오래가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똑같은 그 말, 그러니까 한국말 중에 새끼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할머니가 손자에게 "아이고 내 새끼." 이 느낌하고 "이놈의 네. 새끼." 이렇게 우리가 어. 뭔가 훈육할 때 하는 네. 말의 느낌은 똑같이 새끼지만 말의 느낌이 다르잖아요. 음. 이처럼 사람은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이 남긴 느낌을 더 오래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말 한마디보다 그 말을 꺼낼 때의 태도가 관계를 결정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말은 쉽게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지만 마음이 닿을 때 비로소 관계가 이어지게 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설에는 정답을 말하려 애쓰기보다 이 따뜻함을 남기는 마음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로해 주고 응원해 주고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공감해 주고 이런 작은 진심 한 조각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 소장님하고 말씀 나누면서요. 참 많이 반성하고 정말 저에게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잘 들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의 조언처럼 이번 설 명절에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말, 따뜻한 소통 많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심리소통 전문가 오수향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설 명절 되십시오.